자, 요거는 앞에서 봤던 그림을 이제 시간별로 마치 매 시간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찍은 거예요. 사실은 앞에 보여준 것과 동일한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이 슬라이드는 전혀 새로운 슬라이드가 아니에요. 앞에 나온 그림을 그냥 이렇게 멋지게 그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13번째 시간에 이전 입력과 13번째 입력을 받아서 출력 HT를 만들어내면 그 HT가 바로 또 다음 시간에서의 입력이 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입력을 받죠. 또 그것이 다음 시간 입력이 되고, 이걸 우리가 언폴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하나인데 이걸 하나,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면은 그 출력이 계산돼서 저장이 됐다가 그게 다시 입력으로 가는데, 이렇게 리커런트가 되는데, 이렇게 빙빙 도는 거를 시간에 따라서 쭉 펼쳐 놓은 거죠. 언폴딩. 쭉 펼쳐 놓은, 시간에 따라 펼쳐 놓은 그런 형태.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자, 또 다른 그림인데 이 그림은 앞에 나왔던 두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에요. 자, X가 들어가면은 출력이 이렇게 되고 출력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요 출력이 다음 시간에서의 입력이 된다. 그래서 루프가 존재한다. 루프가 존재하죠. 존재해서 이전 단계 정보가 현재 상태에 반영된다. 요거를 언폴딩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은 굉장히 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양일까요? 실제로 이런 모양이죠. 입력의 노드들이 굉장히 많고, 또 히든 노드도 굉장히 많고, 출력도 굉장히 많고, 이것이 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복잡한 이러한 형태가 돼요. 여기 입력이 있고 히든 값이 계산되면은 요것이 그 다음 히든에 입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또 새로운 입력과 함께, 그래서 출력이 계산되고, 또 요거는 그 다음 입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뭔가 웨이트가 많아진 그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X에서 H로 가는 웨이트, H에서 H로 가는 웨이트, H에서 Y로 가는 웨이트, 앞에서 본 거, 그죠? 요거는 이제 또 같은 그림인데, 지금 같은 그림이 몇 번째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보면서 야, 뭐가 막 계속해서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짓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으면서 이제, 아니면 뭐 다른 게임을 하면서 이걸 본다 그러면은, 야, 뭔가 뭐 획획 지나가는데 뭐가 엄청나게 많은 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야, 저거 다 뭐야, 하나도 모르겠다, 뭐가 뭔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앞으로 5슬라이드만 넘어가서 앞으로 가서 다시 보세요. 계속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죠. 지금까지 5장의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반복됐어요. 이렇게 5장을 다르게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오버피팅 되지 않도록 같은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 한 거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해서 같은 개념을 5개로 뻥튀기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오버피팅이 안 돼. 여러분의 메모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까지 5장을 봤는데 다 같은 개념이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5장의 그림이 모두 같은 거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여러분은 오케이, 그는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책에 있는 그림이죠. 입력이 X가 U라는 웨이트를 거쳐서 히든을 계산하고, 여기 W를 계산해서 여기 까맣게 저장됐다가 다시 아웃풋을 계산하고, 그럼 여기 여기서는 타겟이 Y라고 돼 있죠. desired output, 타겟을 여기서 계산하면 로스 펑션을 계산할 수 있겠죠. 요것과 요 출력, 여기는 출력이 5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것과 요것을 로스를 계산하겠죠.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그렇지만 요 뒤에 이 노드들이 한 줄로 뒤에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노드가 지금 하나로 보이지만 마치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 전깃줄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새가 한 마리처럼 보이는 것처럼 1000마리의 참새가 앉아 있지만 우리는 한 마리로 보이는 거죠. 요거를 다시 시간축으로 쭉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뒤에는 각각 1000개의 노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해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해 보이냐? 자, X가 들어가서 H가 나오고 그 H가 다음 시간에 입력이 되고 또 다음 시간에 입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출력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타겟들이 또 계속 있죠. 시간마다 타겟이 있어서 로스가 또 시간마다 계산이 되고 앞에서 봤던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X에다가 U를 곱하고 이전 스테이트에서 W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어스가 처음 나왔네요. 바이어스를 곱해서 A를 계산하고 A에다가 탄 H를 적용하면 이제서야 히든 스테이트가 계산이 됐네요. 히든 값. 이걸 우리가 그래서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스테이트. 왜냐하면은 그 값이 계속 저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V라는 웨이트를 적용해서 아웃풋을 계산하죠. 아웃풋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면 Y가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최종 출력.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건 매니 투 매니죠. 매니 투 매니. 입력도 많고 출력도 많고 매니 투 매니. 매니 투 매니 5장 그림을 봤어요. 똑같은 그림을 5장으로 뻥튀기한 그림을 봤는데 자, 이제 다른 게 나왔어요. 뭐냐? 매니 투 원. 입력은 많고 그죠? 입력은 시퀀스고 출력은 하나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를 얘기했어요. 제가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 단어를 얘기하면은 출력이 그 단어의 인덱스가 되겠죠. 하나. 그래서 입력은 쭉 길어요. 시간별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초기값 있고 x들이 쭉 들어가면은 맨 마지막에 제가 단어를 얘기하면은 끝까지 들어야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 아웃풋이 계산되고 그다음에 타겟과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해요. 그래서 싱글 아웃풋 시퀀스 at the end 맨 마지막 시퀀스의 맨 마지막에 싱글 아웃풋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경우 매니 투 원이 되겠죠. 자, 요거는 다시 같은 그림이죠. 여기 입력이 들어가서 쭉 계산이 되고 맨 마지막에 요 맨 마지막에 히든 값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나 계산해요. 그럼 이제 로스다 계산이겠죠. 스피치 레코그니션. 스피치 웨이브 폼은 시퀀스예요. 시퀀스 웨이브 폼이 들어가면은 단어 인덱스가 나오는 그런 경우. 자, 매니 투 원이 있으면 매니 투 매니, 매니 투 원. 또 뭐가 있을까요? 원 투 매니. 이거는 뭘까요? 입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입력이 하나인데 출력이 많네요. 자, 여기 초기 값이 있고 입력이 들어갔고 초기 값이 있으면 두 번째 히든 값이 출력이 되죠. 그러면 출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입력은 없어요. 없는데 여기 입력이 들어가면 또 다른 입력이 나와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이 입력이 들어가면 다음 입력이 나오고 또 이 입력이 들어가면 다음 입력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루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출력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같은 입력을 여기다도 집어넣고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또 여기다도 집어넣고 이렇게 입력을 기존처럼 2개씩 받는데 같은 입력이 계속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이미지 캡셔닝에 사용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단어들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거기 이미지를 설명하는 그런 문장들이 나오죠. 이렇게. 자, 여기 어린아이가 뭘 하고 있다. 여기 자동차가 어디를 달리고 있다. 뭐 그룹 새들이 모여서 어디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으면은 그걸 설명하는, 여기 보면 이제 그 데모 사이트도 있죠. 영상의 주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니 투 매니의 또 한 예인데, 이거는 입력이 한국어가 들어가면은 출력이 영어로 나오는 번역기죠. 번역. 자, 입력이 보통 이제 그 번역기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는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나눠요. 인코더는 뭐냐? 한국어 문장이 쭉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거를 어떤 개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날씨가 맑다. 그러면은 그 개념, 요 어떤 요 컨텍스트라는 여기에 여기 날씨는 오늘, 뭐 시간은 오늘이고 그다음에 주제는 날씨인데 날씨가 맑다. 이런 개념들이 여기 이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한국어 단어가 쭉쭉쭉쭉쭉 들어가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이건 뭐예요? 매니 투 원이죠. 매니 투 원. 앞에 봤던 매니 투 원. 매니 투 원으로 한국어 쭉 들어가면 어떤 요 개념 안에, 요 안에 그 내용들이 이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 보면은 단순하게 노드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니죠. 실제로는 이게 그런 개념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노드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은 하나지만 그 하나의 그 아웃풋의 사이즈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그 스토리를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큰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서는 뭐예요? 디코더. 여기는 원 투 매니가 되겠죠? 원 투 매니. 자, 컨텍스트가 들어가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말로 만들어주는 디코더.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면은 여기 단어들이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영어가 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장이 생성되는 거죠. 앞에 이미지가 들어가서 문장을 생성했던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여기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 문장들이 쭉 만들어져요. 그래서 초기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컨텍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출력이 나오고, 그럼 다시 컨텍스트와 이걸 이용해서 출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은 바이다이렉셔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바이다이렉셔널. 바이라는 건 두 가지라는 거고, 다이렉션이라는 건 두 가지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호가 차례대로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순서대로 봐야 되는 건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영어하고 우리말은 순서가 다르죠. 우리 학교 국문과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한국말은 뒤에서부터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될 텐데,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한 번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입력이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것과 이것이 차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지금 아웃풋으로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입력이 있으면은 입력이 이쪽 방향 RNN으로도 들어가고, 또 이쪽 방향 RNN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들어가서 요것을 다시 모아서 아웃풋을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노드를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온 어떤 정보 입력이 어떻게 쭉 있으면은 처음부터 온 정보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현재 상태를 뭐 분석하고 그럴 수도 있고, 끝에서부터 온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영어 같으면은 이제 동사가 앞에 나오니까 여기서 온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뭐 문장을 해석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말은 동사가 맨 끝에 나오죠. 결론이 딱 했다, 안 했다, 결론이 뒤에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거꾸로 하면은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구조가 약간 다르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본 이 폴딩, 언폴딩이라는 거를 봤는데, 이거를 본 이유가 이제 이게 원래는 이런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 언폴딩해서 쭉 펼쳐 놓으면은 결국은 이런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이거지만 여기 이렇게 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입력이 이렇게 있다. 입력이 벡터들이 있는데 이 시간만큼, 전체 시간 개수만큼 입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웃풋도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벡터의 아웃풋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있고 아웃풋이 있고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형태. 그러면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요 출력들과 그다음에 타겟을 이렇게 각각 비교하면은 우리가 로스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각각의 로스, 아까 나왔던 것처럼 모든 각각의 로스들을 합한 것이 전체 로스가 되는 거죠. 이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요 웨이트, 요 안에 있는 요 웨이트들이 있겠죠. 결국은 요게 되는 거죠. 요것을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각각의 여기 있는 것들은 요거를 공유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있는 웨이트, 그러면 이제 요게 쭉 이런 경로를 따라서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런 경로를 따라 되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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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걸로 미분한다. L을 W를 미분한다. 그럼 또 요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로를 거쳐서 계산하고, 또 요것도 이렇게 계산하고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W는 실제로는 여기 있는 같은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 요 기울기, 그다음에 요 기울기, 요 기울기, 이것들을 전부 합한 그걸 가지고 요거를 여기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바뀌면 여기 있는 것도 같이 값을 공유하니까 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백프로파게이션 through time이다. 여기 네트워크를 이제 시간으로 쭉 확장해가지고 언폴딩해서, 언롤드 그래프, 언폴딩한 그 그래프에서 그냥 백프로파게이션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포워드 계산을 할 때 이 백프로파게이션 계산을 위한 그런 출력값들을 다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여기서 여기 출력들, 요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요거를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이 각각의 요 값들은 다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장해야 될 그런 값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얼마큼 있어요? 이 시간 길이만큼. 이 네트워크가 이 시간
이 시간만큼, 그러니까 이 입력 벡터들의 개수만큼 그만큼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값들을 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 웨이트들을 백프로파게이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y4에 대한 타겟이 있고 타겟 4가 있다. 네 번째 시간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있고, 그럼 요거를 이용해서 로스를 계산할 수 있죠. 이 전체 로스를 합한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돼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크면,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100이다. 그럼 결국은 이 100층짜리 층이 100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층짜리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거나, 시간이 100인 100개만큼 있는 이것의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거는 결국은 같은 난이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번에 100층짜리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뭐 우리가 앞에서 봤고, 그리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RNN을 학습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층이 깊어지면은 층을 따라서 갈 때마다 그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또 계속 연결이 되니까 그 맨 마지막 로스에서 여기 거쳐서 이 시간만큼을 거쳐서 가는 동안에 이 기울기가 계속 감소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와 이 깊은 층과 마찬가지로 그 기울기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 패스 과정의 스테이트, 그러니까 뭐 출력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백워드 패스 계산을 위해서 저장되어야 돼요. 메모리가 이 시간만큼, 이 전체 시간만큼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물론 또 층만큼 필요한 거고. 그래서 메모리는 시간 길이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우리 층이 깊으면 그 층마다 각각의 그 출력 값들을 다 기록을 해놔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RNN을 이제 멀티 레이어를 만들면은 층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층만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간만큼도 있고, 이 차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여기서 계산된 로스에 대해서 이 웨이트들을 미분하려면은 이렇게 다양한 경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경로가 있겠죠. 다양한 경로에 따라서 그 그레디언트가 이게 쭉 흐르면서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다. 그러면은 여기서 경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경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RNN은 사실 이쪽도 깊기 때문에 이 층을 깊게 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